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21일에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은 2023년 4월 22일 날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지금 이제 우리가 장비를 2번 정도 했죠. 한 총 3시간? 3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장비도 장비인데 이제 어떻게 배터리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실 거예요.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터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그걸 이제 배웠죠. 그래서 전 시간까지 그걸 좀 학습을 했고 관련된 기업들을 또 한 번씩 살펴봤는데 주로 장비 회사 위주로. 근데 오늘은 일단 장비 회사 중에 지금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던 기업들 한두 개 더 해드리고, 그 다음 또 나머지 뭐 부품 회사나 뭐 이런 그 뭐 캔과 관련된 원통형 캔 관련된 기업들하고 제가 소개 못 해드렸던 기업들 한두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면 이제 거의 끝났고 남은 게 뭐죠? 그 폐배터리, 그죠? 폐배터리랑 뭐 리튬이나 이런 광물죠.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여기까지 그 2차전지는 좀 진행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못다 했던 기업 중에 탑머티리얼이란 기업이 있는데 이게 코인테크의 자회사예요. 코인테크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2차전지 만들 때, 배터리 만들 때 그 공정을 설계도 해주고, 예,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설계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짜주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전극 파운드리라는 용어 좀 생소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전극 파운드리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우리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양극 음극을 대신 만들어줘요. 되게 편하겠죠. 신생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저걸 대신 만들어준다고? 양극 음극을 만들어주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 조립 활성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양극 음극 만드는 게 제일 어렵죠. 그 전국 공정에. 그걸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좀 사업도 하고 있어서 되게 좀 이 배터리에도 파운드리가 들어가는 그런 좀 기업이고, 그래서 주요 업체들은 이런 걸 원하는 업체는 우리 한국에 이미 뭐 배터리 3사는 다 이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배터리 만든 경험이 좀 부족한 유럽이나 미국의 2차전지 스타트업, 그 다음에 뭐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싶은 자동차 회사, 이쪽이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생 2차전지 제조사의 생산 라인 전체를 일괄로 공급을 하고 2차전지 기업이 원하는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일단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또 개발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LFP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돼서 올해 사실 그래서 주가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전국 수주 아까 맞춤형 파운드리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 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하이 망간 양극장, 이제 망간 비중을 높인 겁니다. 예, 망간 비중을 높이고 코발트가 없죠. 코발트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망간과 철을 이용한 건데 이거는 전구체 제조 공정이 없대요. 그럼 공정이 단축되고 비용이 줄겠죠. 이걸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만들면 상당히 또 이 회사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대부분 매출 비중은 90%가 해외 쪽이고, 장비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제공하려면 장비사랑 같이 해야 돼요. 기존에 이런 몇몇 장비 만드는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수주를 따내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022년 상반기에 수주 잔고가 이게 415억,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작년 상반기가 415억이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529억까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보시면 공장, 이제 배터리 공장 있잖아요. 이거 설계해주고 어떤 배터리를 할 거냐, 각형 파우처, 이걸 이제 미리 설계를 다 해야죠. 어느 쪽으로 배터리를 할 거냐, 그리고 장비를, 거기에 맞는 장비를 컨소시엄 맺어서
장비들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시운전까지 해주는 것.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일괄로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배터리 좀 만들고 싶은데 공장도 좀 짓고 싶고 그러면 딱 가서 견적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탑 머티리얼즈가 해주는 겁니다. 견적 딱 뽑아. 한마디로 이제 건설사 뭐 약간 이제 설계해주고 그런 이 EPC라 그러나요? 건설사들 이렇게 막 공장 건설하고 설계해주고 설치해주고. 근데 되게 좀 독특하죠. 이게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2차전지 기업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원스톱 쇼핑 가능하고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탑 머티리얼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탑 머티리얼 임직원이 옛날에 A123이라는 이제 배터리 회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에 세계 최초의 전기차용 배터리 건설을 그때 할 때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공정 장비를 구매하고 뭐 전국 공정, 아변 공정, 뭐 코팅은 PNT, 아변은 CIS 걸 쓰고 이렇게 해서 전체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주고. 아무튼 돈만 있으면 딱 이거 좀 다 해줘. 설치 이 시스템 좀 만들어 달라. 그럼 뭐 딱 만들어 주는 거죠. 해외는 턴키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게 있으니까 니즈가 별로 없는데 이 필요성이 한국 기업들이야 뭐 이미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새로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겠죠. 그래서 331개의 해외 2차 전지 스타트업이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잠재국이고 시험 라인을 먼저 만들죠. 이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게 돼서 양산으로 들어가면은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1000억에서 2000억 단위로. 그래서 이 턴키 공정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보면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뭐 이런 것들 기존 방식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전국 공정, 조립 공정 요거를 그냥 우리가 다 해줄게. 요겁니다. 컨소시엄 여기 기업들 있죠. 장비회사랑 맺어가지고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수주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극을 만들어줘요. 우리 그 전극 공정 배웠잖아요. 믹싱 섞은 다음에 바르고 아변에서 쫙 펴주고 자르고 이거 하면 양극 만들어주죠. 이걸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다 뭐 배터리 회사들이 알아서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만들어줄 테니까 그 후에 공정만 해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LFP, NCM 맞춤형으로 이런 거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양산을 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런 전극 생산 공정이 있는데 이거를 해주고 아산의 제2공장 요게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38억 정도의 생산 이제 그 매출액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하이만간 양극재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NCM은 좀 비싸고 약간 불안정하고 LFP는 싼데 너무 에너지 밀도가 낮고 이 중간에 섞인 것 같아요. 이게 차세대. 그래서 LFP보다는 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데 NCM보다는 싼 거죠. 코발트를 안 쓰니까. 그래서 LMNO랑 LMRO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 성과가 날 것 같아요. 이건 뭐 잘 안 될 수도 있죠. 뭐 이게 양산이라는 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한번 양산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이게 종류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NCM, LFP. 근데 LMNO, LMRO는 어쨌든 용량도 되게 높은 편이고 전압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밀도도 높은 편이고 대신에 가격이 싸요. 그죠? 굉장히 좋죠. 안정성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이게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우리 한국의 또 대형사가 이걸 좀 요청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만간 양극재를 만약에 잘 양산만 해준다면 상당히 또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탑 머티리얼의 양극재인데 요게 이제 나노밀링 단일 경증 다결정보다는 단일 경증이 좋아요. 이렇게
이게 양극재 만들 때 결정이 있거든요. 다결정이냐 단결정이냐 중요한데 단결정이 좋습니다. 반응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자간 균열도 크게 생기지 않고 균일하고 에너지 밀도도 더 높고 친환경 공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나노밀링 방식으로 요거를 이제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친환경 방식으로 이런 거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과정 기존 방식은 이제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제조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양극재만 만드는 전구체 제조 공정이 없는 거죠. 요 타머티리얼즈 방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죠. 이제 비교를 좀 해놓은 거예요. NCM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NCM 613이거든요. 저 단결정 양극재인데 저게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NCM 811이죠. NCM 하이니켈 89 막 이렇게 나가는데 저 NCM 613 단결정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결정. 그러니까 다결정이냐 단결정이냐에 따라 다른데 단결정이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단결정과 다결정, 여기 왼쪽이 다결정, 이쪽이 단결정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근데 나노밀링 방식은 전구체가 없어도 돼요. 자유로워요. 비용도 줄고. 요거를 이제 그 단결정 방식도 두 가지인데 기존의 전구체로 할 거냐, 이 탑 머티리얼즈 나노밀링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는 친환경적이고 원료 물질 전구체가 안 들어가니까 훨씬 더 비용이 줄겠죠. 그 방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 탑 머티리얼즈가 지금 요 세 가지. NCM 613이면 이거 811보다 성능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용량이 동일하대요. 단결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개발 중에 있어요. 요 세 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NCM 62보다 그러니까 다결정보다 코발트를 또 이건 줄인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MRO는 이제 LFP 배터리 양극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LFP니까 저걸 만약에 양산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효용성이 있겠죠. 가격이 또 낮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CM 또 811 이상의 고용량 망간 사용 안 하고 요거는 LMRO는 그래서 국내 양극재 망간 사용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요거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코발트죠. 코발트 망간이죠. 하이 망간인데 그죠? 코발트가 비싼 거니까 그렇고 아무튼 이제 그 LFP를 대체할 수 있다. 요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국내 대기업이 요청을 좀 했고요. 대용량, 고용량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양극재 생산업체가 개발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LMNO는 고밀도 안정적 구조. 요것도 역시 코발트. 코발트죠. 당연히 코발트 사용을 안 하겠죠. 다 하이망간이에요. 그러니까 망간을 많이 넣은 거예요. 코발트 대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해 놓은 거, 요게 이제 탑 머티리얼즈 그 사업 보고서에 다 나온 거예요. 그거 이제 캡처해 온 겁니다. 근데 요런 방식으로 가겠대요. 단결정에 나노밀리.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장비 회사로만 좀 생각을 했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 근데 했는데, 저 전국 파운드리랑 이 양극재까지도 만들겠다. 이렇게 좀 나오니까,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이거는 하반기에 좀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탑 머티리얼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좀 추적을 해 보시면 좋겠고, 저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아무튼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콘텐츠는 공부하는 콘텐츠고 주가가 지금 비싸냐 싸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랐어요. 사실 제가 이 촬영하는 시간에는 많이 봤는데 주가를 봤더니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을 때는 아무리 좋아도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다렸다가 언젠간 또 싼 가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다만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기업인지. 세 가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극 파운드리, 요 하이만간 양극재 LFP를 대체할 수 있다. 요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전극, 이 전극 파운드리죠. 요게 올해 하반기 양산될 것 같고, 인산철 전극도 하고 있고요. 건식 공정, 요건 내년이니까 조금 더, 요거는 연구개발 단계라 좀 더 시간 걸리고, LMNO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만간 요거 차세대 양극재, 요것도 이제 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파일럿 검증 제품을 하고, 요건 내년에, 양산은 내년으로, LMNO는 이제 올해, 요런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장비 회사 중에 엠플러스가 있는데, 엠플러스는 조립 장비 회사예요. 조립, 탭 웰딩, 패키징 장비,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다 만들어요. 뭐 노칭 자르고 쌓고, 예, 그리고 뭐 가스도 빼주고, 거기 뭐 전해액도 주입해주고, 뭐 이런 이제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역시 턴키예요. 요 장비들을, 조립 공정 장비를 한 번에 다 공급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파우치형이 좀 강해요. 이 회사 특징은 파우치형입니다. 파우치형이 좀 강자다 라고 보시고, 주로 SK온에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아우어 넥스트 에너지라는 회사에도 공급하고요. 노스볼트 여기도 공급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생산 능력은 한 3천억 정도 되고, 청주에 4공장이 완공 임박했다고 합니다. 또 1조 원 규모의 생산 능력 확보가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 능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예, 4공장. 그리고 SK온 수혜주예요. SK온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1.5기가와트당 장비 한 개니까 2026년에 316기가와트니까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갈 것 같고, 또 드라마틱한 건 수주 잔고가 정말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에 828억, 21년에 1599억, 22년도에 4200억. 그래서 장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우리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을 알아야 장비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뭐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조립 공정이 이제 딱 머릿속에 나오죠. 노칭. 이 노칭은 사실 여기 극판에도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경계에 있는데, 아무튼 노칭 자르고 쌓고 탭웰딩하고 패키징, 예, 포장해주고 가스 빼주고, 예, 이런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조립 공정 요 전체 공정입니다. 예, 요 노칭은 이제 극판, 예, 양극 음극, 그 다음에 이제 스태킹은 쌓는 거, 그 다음 탭 웰딩은 전류를 모으는 거, 이 탭을 붙여가지고 전류를 한쪽으로 모으고요. 그 다음 밀봉하고 가스 빼주고, 예, 요 조립 공정을 하는 게 바로 엠플러스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장비는 웬만한 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 중에 또 남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2차전지 장비 시장과 이제 밸류 체인인데, 2차전지 장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K배터리 주요 생산 설비입니다. 이게 좀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K배터리, LG엔솔이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요. SK, 상대적으로 삼성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저는 좀 삼성이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인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GM하고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잘 보셔야 돼요. 삼성이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아마 미국에서 투자를 계속 할 겁니다. 이미 포스코 퓨처엠한테 40조를 수주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오히려 LG랑 SK는 이미 많이 발표를 했는데 삼성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이제 장비 쪽 보시면 좀 정리를 한 건데, 미국, 유럽의 2차전지 증설 붐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장비 회사들이. 그 다음에 신생 업체가 많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자기가 못 만드니까 턴키, 아까 탑 머티리얼즈, 엠플러스, 뭐 하나기술, 턴키로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쪽에서 해주길 원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기존 업체들 있죠. LG, 삼성, SK는 이미 자기네가 잘하는데, 그래서 수율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특화된 공정 있죠. 뭐 아병 공정, 뭐 이 코팅 공정, 여기서 특화된 기술의 장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하나의 회사를 선택을 딱 해가지고 그 공정 위주로 가는 거고, 신생 업체는 그냥 다 해주는 거. 예. 그리고 전극 공정이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믹싱, 코팅, 아변. 그리고 전극 공정은 중국보다 한국이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아요. 활성화 공정 있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극, 조립, 활성화 중에 활성화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턴키 공급이 가능한, 이게 한 번에 다. PNT는 전국 공정에 턴키를 해줘요. 코팅, 아벤, 슬리팅. CIS도 코팅, 아벤, 슬리팅. 근데 PNT가 코팅에 좀 강하고 CIS가 요 아변에 강하죠. 그리고 하나기술은 여기 그 조립, 활성화 이걸 다 해주는 업체고, 엠플러스는 조립 쪽에, 코인테크는 이제 전체 자동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이고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2차 전지 각 사들, 이제 SK부터 LG엔솔, 삼성 SDI, 여기 미래에셋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그걸 좀 캡처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배웠지만 요런 기업들이, 근데 이 중에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우리 공부를 해봤으니까 한번 좀 잘 또 선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요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자, 이제 2차 전지 부품 쪽하고, 그러니까 부품, 꼭 부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장비도 있습니다. 장비 중에 못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부품하고 장비 쪽. 그래서 오늘은 기업 소개 위주예요. 첫 번째가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는 이게 삼성 SDI의 그 원통형 캔 있죠. 각형하고 껍데기 있죠. 껍데기 캔.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원형이 46%, 요 2차 전지 캔 중대, 이게 중대형이 어디 들어가죠? 전기차에. 저게 41%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형 원통형 배터리 캔 제조사고, 이 회사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금형 설계부터 자기가 다 해요. 기술력을. 제품 설계까지.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삼성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상신 EDP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주가 많이 갔어요. 올해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의 수주 따내면서 그 후로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상신 EDP는 대표적인 삼성 투자 확대 수혜주입니다. 작년이 못 갔죠. 그래서 헝가리 2공장이 완공이 됐고, 24년도에 말레이시아 원통형 배터리 증설하고, 24년도에 북미 스텔란티스 배터리 공장, 포스코 퓨처엠의 10년간 40조. 삼성이 이걸 하잖아요. 그럼 여기 같이 가는 기업이에요. 삼성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형은 80%, 중대형, 배터리 그 전기차용은 50%. 그리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잘 안 바꿔요. 한번 이렇게 쓰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 또 한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다 삼성과 같이 가 있고, 아마 삼성이 저 스텔란티스 공장을 지으면 법인을 아마 그쪽에 같이 설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무튼 2020년에 1,500억, 21년 1975, 이건 매출액입니다. 부품회사니까 수주한 건 없고요. 이렇게 매출액이 급격 2배 정도 2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이게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그죠? 요거 캔 있죠? 여기 껍데기. 그거 만듭니다. 요건 이제 상신 EDP 사업보고서에 있는 건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요. 혹시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시면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 딥 드로잉 기술이라고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금속 판재를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에 밀어 넣는 거래요. 이 펀치를 이용해서 이 구멍 안으로 집어 넣는데, 그래서 용기를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캔을. 별도의 그러니까 용접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에 구멍을 내서 만들다 보니까 안정성도 있고 경량화에 유리하다.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신 EDP 제품 써가지고 화재 사고 난 적이 없대요. 그 진입 장벽이 있고, 아마 삼성 SDI랑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보시고, 요게 딥 드로잉 공법이래요. 이렇게 펀치로, 보이세요? 이거 두들겨가지고 밑으로 쭉 넣는 겁니다. 그 용접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요게 캔이에요. 캔 뚜껑 있죠? 아니 이렇게 껍데기, 요런 껍데기를 만든다
요 껍데기에 들어가는 요 소재 있죠. 요걸 TCC 스틸이 만들죠. 또 요 스틸 니켈 도금광판. 그리고 삼성 SDI가 진격을 하죠. 포스코 퓨처엠 이게 760만 대 규모고요. 엄청나요. 스텔란티스 천안공장 여기에 4682 아마 4680 테슬라가 하려는 그거 배터리 쪽으로 가려는 것 같고, 삼성 SDI 말레이시아 원통형 전지 증설하고 설비 투자 앞으로 40% 증가할 것 같고, 북미 신공장 논의 중이죠. GM, 볼보, 리비안. 그래서 이건 삼성 밸류체인입니다. 동진, 한솔케미카, 상신 EDP, 테이펙스 이제 약간 이제 대표 기업들만 몇 개 좀 꼽아봤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문 기사 예전에 나왔던 건데 진짜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죠, 실제로. 그래서 이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대비해서 4680 배터리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밀도가 5배고 출력이 6배, 단가도 싸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만들고 있고 LG도. 요게 18650에요. 18650 옛날 우리 캠코더 옛날 20년 전에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는 아주 작은 배터리 원통형. 그 다음에 2170 지금 다 이거 쓰죠. 지금 현재 전기차에 크게 기억나. 이게 그러니까 18mm 65mm 높이가 요걸 따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4680 요거거든요. 46mm. 근데 그만큼 저렇게 크게 만들면 배터리 개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밀도 커지고 이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큰 배터리 하나를. 요게 4680이에요. 뭐 4680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테슬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가 어쨌든 이제 저비용, 고효율, 고성능, 에너지 밀도 5배, 용량 2배, 효율 4배. 테슬라 양산에 성공했는데 근데 대규모로 뽑아내는 건 좀 봐야 돼요. 그리고 BMW나 이런 기업들도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삼성 SDI가 천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을 46파이, 이름이 46파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에서. 그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 SDI 실제 이번에 IR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4680 배터리 준비 상황 어떠냐? 그랬더니 천안 사업장에서 46파이 라인이 상반기 셋업 마치고 이제 가동할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있죠, 여러분. 요거 적용해서 용량 극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동종업체와 차별화하겠다. 다수 고객과 협력 방안 논의 중이다. 이게 삼성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이런 원통형 뚜껑들을 이제 캔들을 이제 이런 협력사들이 만드니까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CC 스틸. 이 주가 너무 올라가지고 제발 지금은 투자는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어떤 기업인지. 또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 니켈 도금광 강판. 그러니까 참치 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캔, 음료 캔, 그 다음에 아까 원통형 원통형 배터리 캔 있죠. 요게 들어가는 소재 있죠. 겉소재,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주석 도금광판, 전해크롬산. 어디다 납품하죠? 삼성 SDI, LG 엔솔 쪽에도 들어가는데 LT정밀통해서, 또 동원시스템즈에도 공급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국내 최초 표면 처리 강판 업체고요. 과점회사입니다. 과점회사 3사가. 근데 2009년부터 배터리 이제 소재를 초도 물량을 좀 공급을 해줬고, 2차 전지용 니켈 도금광판 국내 유일,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동국산업이 시작했는데 내년입니다. 경쟁사는 포항 공장에 3개 있고요. 22년 1월에 1105억 투입해가지고 니켈 도금광판 전용 라인을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완공되면요 20만 톤, 엄청나죠. 그러면 20만 톤 생산이 가능해져요. 증설 완료되면 글로벌 세계 1등 됩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간 거예요, 사실. 그리고 니켈 도금광판은 아직도 좀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3.7만 톤 정도. 그래서 니켈 도금광판 또 수출 단가가 일반적인 주석 도금광판, 우리 그 캔 음료 있죠, 그거거든요. 그거에 그 40% 이상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국산업과 지오솔루션이 시장 진출을 발표했는데 24년까지는 아마 이제 TCC 스틸이 독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동국산업도 들어온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매출액도 점프하고 있습니다. 4천억, 5천억, 6천억. 요게 이제 주석도금 강판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뭐 통조림도 있고, 그죠? 예, 그 캔 음료 거기 들어가고, 전해크롬사는 그 병뚜껑 참치캔 그거고, 요게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예. 그래서 요거는 만들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전기차용 니켈 도금 강판 수요가 이렇게 향후에 54만 톤까지, 지금 2.5만 톤이었는데 20년에 3.7만 톤 공급 부족하고, 어쨌든 수출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 수출량을 좀 잘못 쓴 것 같네요. 예,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금액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졸면서 했나? 가격은 1800달러, 2100달러, 2400달러. 그리고 TCC 스틸이 2030년 되면 1위에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1위 될 거예요. 아마 저 증설되면. 2위가 도요 코한, 3위가 NSC.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DYPNF인데, 이 회사는 좀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좀 특징이 뭐죠, 여러분? 특징이 2차 전지만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신 EDP 빼고. 예, 2차 전지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이 약간 섞여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랑 좀 연결은 돼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 DYPNF는 뭐냐면은 PCS라고 이 분체 이송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 쭉쭉. 예, 그 원재료 있죠. 뭐 알갱이 같은 거를 필요한 데다 쫙 보내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공기압력 방식으로 하면 PCS, 메카닉과 컨베이어 벨트 있죠. 컨베이어 벨트에다 딱 올려놓고 이동해주면 MCS. 근데 2차 전지 설비도 같이 해요. 그래서 쉐브론, 아람코, 롯데케미칼, 포스코 이런데 공급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설비는 여기 삼성 SDI, 코스모신, 양극재 같은 설비 그걸 해주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공기압력 방식의 PCS 세계 3대 업체 중 하나고, 그러니까 본업은 어디냐면은 석유화학과 발전 플랜트, 발전소. 여기가 사실은 본업입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갑자기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 수예요. 오일 메이저랑 중동 자원 부국이 돈이 많아요. 고유가 때문에. 플랜트 투자를 늘리겠죠. SOL의 샤인 프로젝트, 석유화학,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이런 데서 대규모 발주하거든요. 그러면 저 발주하면 저 분체 이송 있죠. PCS 저기 들어가요, 같이. 그래서 수주를 따낼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저런 전방 산업이 열리면 본업에서 돈을 많이 벌겠죠. 예.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제조 설비를 공급을 따냈고, 작년에는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시설을 수주했어요. 그 시설을 만들어준 거예요. 전구체하고. 그리고 포스코, 유미코, 삼성 SDI, GS 에네르마의 2차 전지 설비도 과거에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기대인데, 포스코 그룹이 포항의 실리콘 응급제 생산 공장을 구축할 텐데, 요거 좀 수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몰라요. 뭐 그거는 이제 저기 IV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 제가 적어 놓은 건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주가 21년도에는 조금 안 좋았는데 수주 잔고가 3천억까지 지금 늘어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DYPNF의 분체 이송 시스템이 뭐냐면, 여기 공급 있죠. 공급. 여기 알갱이죠. 예, 원재료거든요. 공기를 딱 넣어요. 그럼 얘가 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해줘요. 다시 이쪽으로. 석유화학이 들어간다. 공기를 이용해서 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 봐보시겠어요? 이거 소리는 제가 좀 줄일게요. 홈페이지 요게 한번 보세요. 되나? 네, 조금 느리긴 합니다. 버벅대긴 하는데, 네, 이게 이동하죠. 이게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보이세요? 옆으로 쭉 가는 거. 예. 이제 저런 식으로 저게 이제 분체 이송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또 원료 이송 중에 발생하는 분진도 제거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그냥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가 딱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주로 이제 뭐 오래된 방식인데 뭐 석탄 같은 거 있죠. 석탄. 예. 그런 거 대량 생산, 이송. 여기에 균일하지 않은 크기들. 균일한 입자는 아까 PCS. 균일하지 않은 건 여기 컨베이어 벨트에 해준다. 여기는 발전소. 여기는 석유화. 좀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하는 게 핵심이고요. 또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보관소가 있어야 돼요. 이걸 사일로래요. 엄청 크죠. 알루미늄.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원료 저장해 주는 거. 한마디로 중동이나 뭐 이런 데서 발전소 짓고 뭐 석유화학 한다, 짓는다. 이러면 이제 DYPNF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쪽 투자들이 지금 발주들이 나오니까 전방이.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근데 2차 전지 사업은 뭐라냐면 폐배터리 공정 있죠. 여기서 요거 후처리 있죠. 회수해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요 폐전지를 다 부셔가지고 블랙 파우더를 꺼내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튬 뭐 이런 거 회수해야죠. 그게 후처리인데 그 후처리해주는 공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DYPNF는 전처리보다는 여기 후처리, 여기서 해체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파우더 나오죠.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블랙 파우더를 습식 공정 거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추출하는 후공정 설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고 기자재 공급해서 시공까지 설치해주고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예, 그 장치를 할 수 있게. 요거를 코스모화학에 아마 작년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산업 이제 매출 비중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원래는 석유화학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점점 줄죠. 어디가 늘어나죠? 2차 전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8%까지 0.2에서 수소가 0인데 4%로 늘어났고 수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황금 포트폴리오가 좀 구축되고 있죠. 이러면서 2차 전지가 더 늘어난다면 더 좋겠죠. 밸류를 높게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전구체 만드는 과정입니다. 전구체 제조 설비도 공급해요. 원재료를 이렇게 섞어야 되거든요. 용액에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적절하게 이제 화합물을 넣고 세척 건조한 다음에 양극재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전구체인데 이 전구체 만드는 공정도 설비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요 자원 부국의 경상수지입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오일 메이저.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좋은데 DYPNF는 이제 저런 면에선 수혜가 예상된다. 그리고 올해 발주 예정인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들. 그러니까 이건 2차 전지는 아니에요. 예, 이게 수주 따낸다는 게 아니라 요런 이제 발주들이 예정이 돼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사가 수주를 따내면 DYPNF가 같이 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YPNF는 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잘하는 기업 인텍플러스. 여기 뭐죠? 이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잖아요.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외관 검사, 예, 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비중은 얼마 안 돼요. 예, 아직까지. 인텔,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 장비 납품하고 2차 전지 검사 장비는 SK온하고 LG 엔솔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외관 있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살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또 인텔도 수혜주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수주 2개 따냈습니다. 4월에만. 어딘지 솔직히 몰라요. 비밀 유지라.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SK 아닐까. 사실 좀 추정은 해요. 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23년 4월에 2번 외관 검사 장비 176억 엄청나죠. 수주 금액이 꽤 커요. 지금 22년도 작년 수주 잔고가 530억인데 176억짜리 2개 따냈어요. 2차 전지에서만. 이거 합치면 300억이 넘어요. 꽤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수주를 따낸 거예요. 갑자기 최근에. 2차 전지만. 원래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넣은 겁니다. 저거 수주 안 했으면 제가 아직은 안 넣었을 수도 있는데 저거 수주를 따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수주를 따냈고, 그리고 왜 검사 장비가 중요하냐면 수율 이제 2차 전지 키커타 만들어 놓고 외관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버려야 돼요. 또 잘못하면. 예. 아, 이거 배터리는 크잖아요. 반도체랑 다르게 굉장히 커요. 한번 만들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예. 그럼 또 수율이 떨어지면 비용 부담이니까.
수주 잔고는 그렇게 많이는 안 늘었어요. 저 작년까지. 근데 2차 전지도 그렇게 안 늘었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2차 전지 수주 잔고가. 근데 올해 연타석 지금 뭐 한 2루타 쳤죠. 지금 갑자기 2개짜리. 그래서 핸들러는 이제 이동시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 같은 걸로 핸들러 움직여준다. 장비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고, 이건 검사 장비.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고속으로 3D로요 측정을 해요. 이렇게 봐가지고 얘 외관에 문제 있나 없나. 주로 파우치 배터리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K온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터리 외관 검사예요. 배터리 요거 있죠. 외관에 뭐 문제 있나, 요거 이렇게 검사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 셀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측 검사 솔루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들을 해요. 탭 검사, 검사 성능, 뭐 위치 보정 프로그램 적용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 뭐 마킹은 잘 돼 있는지, 전해액은 주입이 잘 됐는지, 뭐 무게는 적당한지, 예, 탭 사이즈는 어떤지, 예, 커팅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이렇게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광학 모듈이라고 있는데, 이 모듈이 이 설비 내 있죠. 2차 전지 설비 내에 딱 들어가서 검사를 또 해준대요. 이렇게 밑에 배터리 보이시죠? 요거를 얘가 이렇게 모듈로 검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회사에서 IR 자료가 나온 건데, 올해 아무튼 2차 전지 쪽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근데 반도체는 좀 안 좋겠죠. 아무래도 올해 줄이니까. 근데 반도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올해는 이제 내년엔 예,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3년도 전망이다. 근데 숫자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숫자는 크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텍플러스까지 다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인텍플러스는 여기 올해 요 2개 수주가 갑자기 큰 게 나와서 한번 여기 2차 전지 쪽으로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진짜 거의 다 있고요. 이제 폐배터리, 사실상 폐배터리 하나 정도 남았고, 뭐 광물, 리튬이나 요거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무튼 이제 진짜 폐배터리 하나만 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아무튼 정말 고생하셨고, 자, 오늘 또 40분 넘게 했는데 고생하셨고, 수많은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배터리 반도체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너무 많죠, 기업이. 예. 근데 공부하면 어때요? 이 많은 기업들을 내가 안다면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뭐하러 하겠어요? 누가 찍어주면 편하죠. 이거 좋아요. 이거 몇 배 갑니다. 찍어주면 그거만큼 세상에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주면 먹으면 되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공할 수 없어요. 예. 본인이 알고 그 많은 기업 중에 뭐가 중요하고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서 예, 캐치해내고, 그리고 쌀 때 투자하고 분할로 그렇게 해서 수익 나면 그건 평생 가요, 진짜. 예. 아마 그런 경험 지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년부터. 그죠? 그럼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냥 제가 떠먹여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도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좋다 이건 저도 모릅니다. 뭐 싸냐 비싸냐 얘기는 안 하니까, 다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또 2차 전지 내에서도 예, 또 좋은 퍼포먼스들을 내주고 있으니까 한번 공부 직접 해보시고 쌀 때 투자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건 꼭 좀 각별히 주의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는 아마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EUV를 안 해가지고 그거는 한번 또 2차 전지 한 주 쉬고 아마 반도체 하고 다시 마지막 2차 전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